자, 일단은 뭐 그거는 내가 안 준 나의 문제고, 일단은 연습 문제는 해오라고 했단 말이야. 실전 연습 문제. 그치? 안 해온 사람 자수? 실전은 안 해왔다. 왜? 왜 안 해온대? 근데 왜 문자를 안 줘요? 어? 왜 숙제 문자를 안 줘요? 확인을 못하는 우리 주는 거 아니에요? 너 부모님한테만 보내는데? 엄마한테 안 하고 해. 부모님들한테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 너네 숙제 안 하면 은서가 연습 문제 안 해왔습니다. 조금 덜 해왔다, 보냈다 이런 거 보내. 애들한테. 희원이 다 했어? 희원이도 더 못했고. 다 못했으면 그냥 다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은성은 잠깐만 려원이 왜 없니? 요원이 여기만 아니에요. 아 이거 특강이지? 잘못 띄워놨구나. 내가 가끔 아직 헷갈려가지고 오늘 월수금반 요원이 이름 되게 예쁘죠? 고려원이. 재밌다. 대답 좀. 고려원이 왜? 근데? 예쁘잖아요. 고려원. 아, 리얼요. 리얼. 사실 발음이 외국인들 발음하기는 별로 안 좋지. 왜요? 려운이라고 하는 게 글쎄 뭐 너네가 영어 단어 생각하면 려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있나 생각해봐. 알고 있는 것 중에. 신 영어 관리자. 여로 시작하니까 어딨어? 없어. 리얼. 아니 역시 여로 시작하는 한국말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고려에서부터 고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발음을 이제 어느 정도 고구려, 고구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려의 발음이 어느 정도 익숙한 것뿐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발음이 익숙하지 않은 발음들이요. 그래요. 시작하면 그렇지. 리을에 여나 야가 붙어 있는. 료나 요나 유 같은 게 붙어 있는 것들은 거의 없죠. 류 뭐 있어? 그게 동양에서만 쓰는 거야. 한류, 난류, 한류, 온류, 뭐 이런 난류,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다 동양에서만 쓰는 용어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안 쓰는 용어죠. 왜요? 리을에 여나 야나 요나 유가 없어. 이건 나도 모르지. 진짜 어떻게 알아? 나도 영어 잘 몰라. 영어 잘 못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건 그거고. 우영이 다 했냐? 우영이 다 했고. 시윤이는? 저도 그 실장 어쩌고 빼고. 뭐야? 아니 그거 하는데 뭐예요? 자, 그러면 실전 연습 문제 다시 해와. 다시 해도 돼. 어쨌든 우영이는 했다니까 우영아 질문할 거 있니? 65? 65, 66? 붙어있네? 우영이 못하면 대부분 못할 거라는 거잖아. 맨날 다 비슷하잖아. 자. 실전 연습 문항이고 65번입니다. 페이지는 32페이지네. 그렇게 되고 A점, B점, C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AC하고 AD가 D를 AD에 적는다고 하면 뭐라는 거야? 자, ABC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 그 상태에서 연장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AC하고 AD가 길이가 같도록 해서 이 녀석에 대한 평행선을 A에서 걷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되는 건 A점의 좌표가 0,3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좌표가 4,0인데 됐어?
뭐 대충 푸는 방법과 열심히 잘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할 텐데 대충 풀려고 하면 사실 뭐 해야 되냐면 수직선에 저게 정확하게 그 좌표평면을 올려서 풀어야 돼. 이해돼? 좌표만 올려서 풀어야 되고 우리가 원래 제대로 푼다고 하면 D점의 좌표를 이제 잡아놓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얼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직선의 방정식은 아니라도 기울기 값은 필요하거든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 AB 묻어버릴까? 3분의 4. 맞을까요? 아니 아니 맞아. 아닌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거 저당학교에 글을 났나? 맞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그려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길이를 작동하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대충 푼다의 의미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걸 사실 이렇게 풀면 되거든 이 그림이 너네는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각 A가 90도예요 사실 너희들한테 그렇게 보이게 문제를 낸 상태죠 잘 생각해 보시면 A점, B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6만큼 증가할 때 8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3분의 4가 되시죠. 됐어? 자, 이 녀석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4분의 3이 됩니다. 마이너스. 됐어?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죠. 됐니? 우리는 얘하고 평행선을 거는 상태지. 직각삼각형 만든 거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지. 직각을 만들었으니까 둘이 합치면 90도가 되고 둘이 합치면 90도는 얘도 둘이 합쳐서 90도가 되시겠죠. 여기 90도짜리. 그래서 대충 걷는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그려서 3, 4, 5짜리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3, 4, 5짜리 삼각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칸, 여기가 3칸. 됐어? 그래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됐니? 근데 이거는 어쩌다 보니 그림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풀 수 있는 거고 원칙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울기 값을 잡아주셔야 돼요. 기울기 값. 알겠지? 기울기 값을 잡아주시면 아까 전에 AB의 기울기 값이 얼마라고? 3분의 4의 기울기 값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방금 전에. 됐지? 그러면 3분의 4의 기울기 값을 가질 거니까 그러면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이 3분의 4, 즉 이 녀석을 3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4a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이 AB의 길이값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구하시면 AB의 길이값이 5인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됐니? 맞아? AB의 길이값도 5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저기에는 3A와 4A의 관계성에 의해서 루트를 심어서 이 녀석이 5A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5가 나오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A 값이 1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지? 그럼 A 값이 1인 걸 알 수 있으면 결국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이제 4가 되니까 여기서
3만큼 여기서 4만큼 빼서 D점의 좌표를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다가 평행선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얘 연장 쭉 해서 얘가 쭉 가서 만나는 새끼를 찾겠다 이거죠. 맞지? 그러면 DB의 기울기 값이 얼마? (7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7분의 1인 녀석이니까 식은 Y는 AP 직선은 Y는 뭐라고 할 거냐면 7분의 1 X 플러스 3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B가 아니잖아 이거. 여기 C점이죠. 여기 잘못 썼네. C점. 자, 그 다음에 BC 직선을 구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에서부터 여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X값이 10만큼 증가할 때 Y값이 5만큼 증가해요. Y는 2분의 1 X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갖다가 4를 넣었더니 4,0을 이 새끼를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오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시는 이 P점의 좌표는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겹치면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7분의 1 X 플러스 3이 2분의 1 X 마이너스 2랑 같아질 때 X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14를 곱할 거고요. 2X 플러스 52는 7X 마이너스 14니까 28 넘어가면 40이 아니에요. 40이 아니에요. 뭐가? 14 42군요. 그러면 20 숫자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70은 5x x는 14 이렇게 되겠네. 14니까 y값은 일단은 5가 될 거고 원하는 P점의 좌표는 14,5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나? 평행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그거는 이제 자기 눈치를 좀 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D점 좌표까지 잡아놓으면 이렇게도 볼 수 있긴 하겠다. D점 좌표 잡아놓으면은 D점의 좌표가 결국 점 D가 A 위에 중점이 되시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얘가 평행선으로 잘랐으니까 AD라고 하는 녀석과 CD라고 하는 녀석이 같으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실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얘가 평행하시면 AD 대 DB의 비율이 PC 대 CB의 비율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됐니? 그러면 PC가 결국 CB의 길이가 되는 거고 C가 PB의 중점 좌표가 되셔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고 P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x1, y1이라고 됐을 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4인 거죠. 됐어? 그럼 x1이 14. 그 다음에 y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0이 되니까 y1이 5. 그래서 P점의 좌표를 14,5 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은혜가 저 D점을 딱 봤을 때 저 D점이 중점 좌표구나 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채면 풀 수 있는 거지. 그럼 되겠지. 아, 66번은요. 66번은 이해인데 잠깐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할게요. 4,3이다.
4,3이다. 얘가 정삼각형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가 A점이고 얘가 원점이고 지금 얘를 좀 가렸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정삼각형이 갖고 있는 외심은 내심이고 무게중심이죠. 정확하게는 좀 더 나아가서 수심이기도 합니다. 수심은 너희가 배운 적이 없는 아이고요. 근데 어쨌든 내심이고 무게중심이고 수심이고 다 겹친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새끼가 무게중심이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가 4,3이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가 선을 쭉 걷을 때 이 길이가 얼마? 5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쭉 보면 어떻게 돼? 2분의 5겠죠. 됐니? 이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m이라고 잡았을 때 a, m의 값은 2분의 15다. 됐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물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3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60도. 됐니? a, m과 AC의 비율은 루트 3대 2죠. 여기다가 뭐 하면 2분의 15 쓰면 얘네 길이 곱해서 15를 루트 3으로 나누니까 AC의 길이 값은 5 루트 3이겠죠. 됐어?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5 루트 3이고 높이만 구하라네요? 이게 끝이야. 한 변의 길이를 안 구하라고 그래? 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너희들한테 저거를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BC의 위치를 잡으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쉬워져요? 응? 어려워져요? 어렵죠? BC의 위치를 잡으려면 훨씬 더. 왜냐면 BC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면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식을 구하셔야 돼. 기울기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사실 뭐 이거 기울기 이거 구할 수는 있거든요. 이 녀석의 기울기 값 구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어려워. 자, 또 질문은 따로 없어? 그럼 그 뒤에는 우리가 진도상으로는 43페이지까지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설명을 42페이지까지 했죠. 74도. 근데 이거 공수 수도 특강 때 여름방학 때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공급하게 공개해? 다른 연구를 낸 사람아. 오늘에 고등부 가도 특강에서 공수2 끝내는 여름방학 특강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공수 원은 왜 있어요? 응? 공수 원은 왜 있어요? 공수 2가 더 많아요? 내용은 공수2가 더 많죠. 원래. 도방이 너희들한테 이야기가 힘들어. 지금 여기 다룬 자체가. 이렇게 근데 어려운 그 뒤에 있는 집합과 명제감은 더 힘들고요. 아 몰라. 그러니까 공수2는 공수1은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 2차 방정식도 배우고 2차 함수도 배우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성은 뭐 살짝 중학교 때 다뤘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에 공수2에 굉장히 공수1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책 공수2를 쭉 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과작도 배우셨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배우고 집합 배우고 명제 배우고 절대부등식 배우시고 그 다음에 함수 배우고 역함수 배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고 지금 그 얘기한 것 중에서 알고 있는 거 있어? 없잖아. 배운 적이 없어요 다. 공수2는 다 그냥 새로 배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처음 가르치기엔 좀 어려운 거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네? 이건 사실 직선의 방정식은 배운 거니까 이거는 잘 하셔야 돼. 이 단어는 했던 거니까. 뭐 당연히 너네 맨날 안 배운 거 같은데요 라는 얘기는 하지만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m에 가는 상승식 형태로 해서 y-1은 m에 x-1로 보면 이 녀석은 1,2를 무조건 지나가시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이해돼? 그러면 1,2를 지나가시는 녀석이니까 그림이 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2에 4를 지나가는 B점으로 가고 3에 1을 지나가는 A점을 지나가는 요 3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 때가 기울기 가장 클 때, 이렇게 그렸을 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가 그려질 것이다. 됐어? 그러면 우리 가장 작을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m의 값이 언제?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감소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겠죠?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하니까 이 경우에는 m의 값이 2이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얘가 존재하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m 값이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겠지. 됐어? 자, 또. 92. 잠깐만. 92? 30에서 52까지. 와 92. 이게 무슨? 이걸 물어보면 이런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문제? 92번은 너네가 여기서 옛날에 평사에 대한 성질을 제대로 배웠냐에 대한 거거든요. 제대로 못 배워. 2학년 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제대로 배웠냐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92번은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내가 평행사변형을 배우셨을 때 중학교 2학년 단원에서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2등분을 하시죠. 됐어? 이거 기억하지?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 되게 슬프고 그러면. 근데 이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하는 이 평행사변형은 그래서 이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이 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죠. 왜? 둘이 합동이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당연히 이각과 이각이 같잖아요. 이각하고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다며 그러면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도 같아질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평행선에 잘린 두 개의 사각형은 넓이값이 같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 어떻게 잘라도. 그러면 이거를 92번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92번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해서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놨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1, 저쪽이 5네요. 좀 더 가야 되네. 5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1에 3에서 직사각형을 그려놨어. 평사 문제를 평사를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직사각형 정사각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게 아니고 이 새끼도 평행사변형이야.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어? 평행사변형의 카테고리 안에 더 좁은 범위에 더 좁은 범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직사각형과 마름모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이 녀석들을 둘러싸고 있는 평행사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영역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안에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니까 결국 이 점과 이 점의 교점의 좌표, 이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될 텐데 이 교점의 좌표는 졸라 쉽죠? 왜? 대각선 서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3이겠죠. 이 녀석이 2겠죠. 맞아? 얘도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실 건데 결국은 2등분 할 거니까 이 녀석의 절반의 값, 이 녀석의 절반의 값을 갖고 있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3,2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쭉 그어내릴 수 있으면 그리고 얘도 더 올라가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 녀석은 둘이 위아래가 똑같고 위아래가 똑같아서 같은 넓이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결국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로 끝나는 거고요. 기울기 값이 4, 3이니까 y는 4분의 3 x가 되실 거고 x에서 x좌표를 빼고 y에서 y좌표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면 따라서 y는 4분의 3 x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녀석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다 4를 곱해서 그냥 3x 여기다 4 곱해서 넘겨서 마이너스 4y 여기다 4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꼴 제로 라고 답을 써주셨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거도 되고 이렇게 거도 되는데 딱히 어떤 형태로 쓰란 말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얘기했지. 중학교 때 나오는 성질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 머리에 담아두셔야 돼.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야. 알겠어? 자, 또 다른 건요? 그 93번에 있는 내용은 A, B가 양수면 A, B가 양수이다. 어? 94? 그게 3번 되는 거. 이걸 왜? 이걸 양수면 A 양수, C 양수 이걸 왜 물어봤나 했는데 또는 A 음수, B 음수 아니야? 맞아? 근데 BC가 0이면 B가 0 또는 C 이건 0인데 이게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되니까 C가 0이라는 소리지. C가 0이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A, X 플러스 B, Y의 형태 이걸 제로라고 식을 바꿀 거고 맞아? 시윤이 요즘에 한 대 피고 있는 중이야? 네?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자세가 딱인데? 아니 지고 있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잖아. 근데 A가 양수, B가 양수거나 A가 음수, B가 음수니까 이 새끼는 무조건 양수고 여기다 마이너스 X가 음수 아니야? 그럼 얘가 음수 형태를 띠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2, 4분면하고 4, 4분면을 지날 거야 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94번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일부러 그림 비슷한 모양으로 가져가는 거고
자, 이렇게 이 두 삼각형의 넓이 값은 어차피 높이 값이라는 걸 공유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 높이 값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 b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배우신 적 있죠? 언제? 이것도 중2 때. 역시 중2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 써있는 그림은 조그맣게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잘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가 넓이가 3, 밑에가 2가 되게 그렸으면 좋겠다는 건 이 길이가 3대 2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죠. 맞아? 여기까지? 자, 여기가 C점이고 여기가 B점이잖아. C점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 7,2고요.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1,5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D점 좌표를 너네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7,2, 1,5 아니면 너네 이해하기 더 쉽겠을까? 너네 이해가 편하겠다. 1,5에 7,2에 3대 2. 얘가 D점의 좌표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D점의 좌표는 밑에가 5 곱하니까 21 곱하니까 3이죠. 2죠. 그 다음에 곱하니까 6 곱하니까 10이죠. 근데 이거 맞지? A, B, C A, B, C 하고 A, B, C 아이씨 문제 잘못 봤어 나. A, B, C랑 A, B, C잖아. A, B, C랑 A, B, C니까 1대 2네요. 1대 3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2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2대 1로 쪼개야죠. 다시. 그래서 D점의 좌표는 3에 14 곱해서 1 3에 곱해서 2 곱해서 5 B점의 좌표는 그래서 5콤마 여기 잘못 썼구나 4구나 3입니다. 됐어? 그러면 A점의 좌표 갖고 와서 A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0,4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기울기가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 됐지? 그럼 Y는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4 쓰면 돼. 저기 써있으니까 됐어? 이해돼? 여기서 이제 직선의 방지 형태로 쓸 것 같으면 여기다 5 곱해가지고 넘겨서 구할 거니까 x 플러스 5y 마이너스 20 이퀄 0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됐어요? 자, 우리는 요 녀석에서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구하시면 되는 거네. 마이너스 5네. 자, 또 없냐? 지난 시간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설명을 했었고요. 오늘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죠. 자, 요거 갖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볼 거고,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직교한다를 배울 겁니다.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어쨌든 얘는 따로 빼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일치, 평행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여기서는 이제 바로 볼 수 있죠?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 같은 거고요. y절편도 같은 거고.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른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냥 기울기가 다른 거고요. 됐니? 직교한다는 건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돼요. 됐죠? 자, 원래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만약에 연립방정식에서 이 녀석의 그림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 녀석의 그림을 파란색으로 그린다는 건 말 그대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 방에 우리가 이렇게 쭉 그리셔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색깔이 안 나오네. 그치? 그 얘기는 원래 얘가 갖고 있는 해가 있고 얘가 갖고 있는 해가 있고 그 해가 계속 겹친다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일치한다는 것과 해가 무수히 많다 라는 말은 같은 말. 됐니? 평행하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얘네들이 영원히 안 만날 거니까 만나는 점좌표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녀석의 해라고 얘기를 했죠 저번 시간에. 그럼 바꿔서 이 녀석은 해가 없다라는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응?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얘기는 해가 항상 직교한다는 거는 연립방정식은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 식 자체에서 직교한다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해가 무수히 많다죠.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뭐야? 두 개의 식이 같은 거였죠. 됐니? 그러면 A 프라임에다 A 프라임 X 그 다음에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의 식에다가 K를 곱하고 K를 곱하고 K를 곱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같아져야 되는 거다. 맞니? 그럼 이때 K를 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 얘네가 서로 다 같으려고 하면 이때 K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는 A 프라임분의 A가 되셔야 되겠죠? 이 관계성에서 이 관계성에서 모두 돼야 되려면 B 프라임분의 B 값이 되셔야 될 것이고 이 관계성에서 C 프라임분의 C 값이 되셔야 돼요. 얘네들이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와 C 프라임분의 C가 같으면 우리는 일치한다.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됐어요? 됐니? 평행하다, 해가 없다는 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얘네들을 해니까 얘는 같고 얘는 같은 거죠. 근데 얘는 같지 않은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K라고 하는 녀석이 다시 A 프라임분의 A 값은 되고 B 프라임분의 B 값은 되는데 이 관계성에서 같지 않아야 되는 거죠. C 프라임분의 C 값하고는.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A 프라임분의 A 값하고 B 프라임분의 B 값하고 C 프라임분의 C 값이 같은 거고
요번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새끼랑은 관계 없고요. 되든 같든 말든 관계 없고 해가 한 쌍이려고 하면 여기다 곱해서 가감법을 때리기 위해서 얘랑 같게 만들면 얘는 같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려면 얘하고 얘가 같지 않아야 되는 건 얘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A'분의 A 값하고 B'분의 B 값이 같으면 같지 않으면 해가 한 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직교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제로가 돼요. 얘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교한다.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직교하는가에 대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실이 하나 있고요. 그치? 빨간색 직선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에다 선거리는 게 제일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다 하자.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얘네가 직교를 할 건데 기울기 값은 x값에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 그럼 빨간색 얘를 구하기 위해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볼 거라서 얘가 델타 x 얘를 델타 y라고 얘기를 하죠. 됐니? 그러면 이 녀석 빨간색의 기울기 값은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죠. 맞습니까? 얘네가 직교한다는 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이렇게 해서 관계성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가 동그라미 점각 x각이면 이것도 x각 동그라미 각이 돼야 직교를 하겠지. 맞습니까? 그 얘기는 이 삼각형을 돌려서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맞아요? 됐니? 그러면 여기가 델타 y가 될 거고 여기가 델타 x가 되겠죠. x값의 증가량이다 y값의 증가량이다 보지 말고요. 그냥 쟤네 길이값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돼요? 맞습니까? 시험에 이해되냐고.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x가 델타 x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델타 x만큼 x가 델타 y만큼 증가할 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m 곱하기 m 프라임은 델타 x분의 델타 y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y분의 델타 x네? 맞아? 시연아 이해돼? 어? 델타 x 델타 y 있으니까 이해 못하겠어? 더 쉬운 거로 갈까요? 근데 사실 문자로 바꾸면 되게 쉬워지는데. 자, 델타 y 델타 x가 헷갈리시면 차라리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 길이를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이를 베타라고 하면 이게 알파분의 베타 맞아요? 그러면 얘 직각이니까 돌려서 끼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맞아? 그럼 이 길이가 델타 베타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은 플러스 알파분의 플러스 베타니까 기울값을 알파분의 베타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이제?
그러면 얘네들 m과 m'을 곱하면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니까 계산 결과값이 마이너스 1 나오지 않는다 이거지. 이해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교환가라고 하면 이렇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새끼는 왜 나타나는 거냐라고 하면 이건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기울기를 변형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직선식을 기울기 값의 형태로 쓰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얘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됐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고 이 새끼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럼 이 새끼를 이리로 보낸 다음에 다시 갖고 오면 곱한 다음에 갖고 오면 이 새끼가 만들어지겠죠. 됐어? 처음에 나중에 안 외우지 마라고 얘기를 해도 너네 외워서 풀 거야. 예? 나중엔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서 풉니다. 그냥 x의 기수비를 곱하고 y의 기수비를 곱해서 더하면 0이에요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곱해서 풀 건데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너네가 고등학교 2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내신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붙여요. 내신 준비하다 보면 너네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 솔직히. 안 외워야지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외워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알겠어요? 자, 이걸 갖고 문제로 보겠습니다. 95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자. 야, 오늘만 수업하면 내일 쉰다고 생각하니 참 더럽게 오늘따라 힘들다. 수업하는 게. 어? 하루 시간은 너무 예쁜데. 너희들은 하루 싫어하지만 금토일 뭘 할 거냐고 해도 지금 방학에 하루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한테 따지지 마. 내가 한거 안 되니까. 나 그때 없었어. 내가 쌤이 그날 만약에 아파서 안 오시면 강제 휴가가 아니에요. 그럼 월요일 아. 아프시지 않아요? 지금 조금 힘드시지 않아요? 또 그건 월요일 괜찮아요. 아프실 텐데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월요일 쉬고 싶지 않아. 선생님이 이 학원 오기 전에 4개월 동안 놀다 왔어. 4개월 동안 내가 놀아봤어. 내 인생에 처음으로 놀아본 거야. 선생님이 학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일주일, 그러니까 4일, 그러니까 5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5일도 휴가 때문에 쉰 거죠. 학원에서 학원을 옮길 때도 제일 길게 쉬어본 게 4일이에요. 여태까지 그랬어. 이번에도 5일 쉬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학원 올 때 맘먹고 쉬었죠. 3월달부터 여기 올 때까지 쉰다. 이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그럼 5일 쉬는 거. 5일 많이 쉬었었어요.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 아, 그리고 내년도에는 8월 15일날 수업하고 그냥 5일 쉬자고 할 거야. 8월 10일에 수업한다고요? 응. 아니, 근데 내년 8월 15일은 내년은 저희가 아니죠. 뭔가 학원 아니, 내년엔 너희가 아니죠는 고등부를 같이 쉴 거니까 너희도 못 쉬어. 근데 나오는 요일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내년도에는 8월 15일을 끼고 5일 동안 쉬자고 할 거야. 아 뭐야? 그럼 뭐야? 똑같은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방학이 끝나기 직전부터 방학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에 쉬게 되는 거죠. 제 영어랑 제발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불가능해요. 영어도 그때 신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학원마다 다 달라. 뭐예요? 학원마다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학원연합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 이번 방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이렇게 정하면 그때 다 똑같이 했습니다. 아,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죠. 선생님이 옛날에 일산에서 과고 수업할 때, 과학고등학교 대구 수업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아들은 그때 쉬고 나는 안 쉬었어요. 왜요? 과학고등학교는 8월 달에 입시를 해야 되는 피크 시절입니다. 그럼 과학과에 나와요?
과학고 준비하는 애들은 다 나오죠. 그래야 놓고 이제 끝나고 나면 시작. 그냥 8월 보통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 8월 15일때쯤 쉬었거든요. 왜냐면 8월 둘째 주 토요일 날에 옛날에는 이제 올림피아드를 했었습니다. 올림피아드는 말 그대로 저거죠. 올림픽? 뭐라고 하니? 애들 정시대회. 올림픽 이러네. 올림피아드. 자, 됐고요. 그만 얘기해. 빨리 할 거야. 어쨌든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의 방정, 이 녀석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됐지? 됐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뭐 할 거냐? 이 새끼를 y로 바꿔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새끼한테 마이너스 6, 여기서 원래 플러스 2를 할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해도 되죠, 그냥. 결론적으로. 됐지? y에서 y좌표를 뺄 것 같으면 여기다가 y좌표를 더해서 똑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4 마이너스 플러스 2게 돼요. 이렇게. 됐어? 됐니? 따르게는 못 구하나? 그냥 y는 ax에서 b의 형태의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의 상수하게 상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같지 않은 거구나. 체크하겠네. 이거 형태로는 사실은 얘하고 얘의 관계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새끼의 관계성을 얘기를 못해서 미지수가 3개짜리라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구하려면 만들긴 하는데 다른 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안 해요. 그 다음에 97번에는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y는 3분의 2 x 플러스 4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수직인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역수의 마이너스 값을 곱하요. 둘을 곱해서 역수의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그대로 썼어. 역수에다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니? 그리고 우리 얘를 지나야 되니까 y에서 y좌표를 빼고 x에서 x좌표를 뺄 건데 y에서 y좌표를 뺄 거면 이쪽에다 y좌표를 더하시면 되겠지 이제. 됐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어지겠네요. 왜냐면 됐니? 99번입니다. 자, 됐으니까 얘랑 수직이고요. 얘랑 평행이지? 얘랑 둘 관계는 뭐냐? 질문.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수직이에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평행이에요. 이 녀석 둘 관계는 관계 뭐야? 얘하고 수직하고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고 얘하고 직교하는데 이 둘의 관계는 뭐냐고. 네, 직교하겠죠. 자,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이 직교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평행하려면 다시 직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하게
하냐면요. 이 새끼 둘 갖고 수직부터 할 거야. 왜? 얘랑 얘랑 직교한다면 A와 B의 관계성이고 평행하다면 A와 B의 관계고 얘랑 얘랑 수직하다고도 A와 B의 관계인데 얘랑 얘랑 수직한 건 B와 B의 관계잖아. 그치? 얘가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뭐 한다고 했냐면 기울기로 변형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쓸게요. x의 개수 곱하기 x의 개수 y의 개수 곱하기 y의 개수 둘을 더할 거예요. 0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갖다 집어넣었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2는 0이니까 b 값으로 늘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1 또는 2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됐니? 여기다 1을 넣으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1 넣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데 지표가 뭐 잘못 썼죠? b 마이너스 3 b의 제곱 플러스 2 b가 1 또는 2인 거 맞는데 아 맞아 잘못 생각했어. 우리 잠깐 멍 때렸다. 미안해.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b의 값이 1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1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셔야 되는 거죠. b 값이 1이면 여기가 얼마? b-3 b-3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값이 같으니까 a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됐니? 자 반대로 b 값이 만약에 2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때 얘가 1이 되시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때 a 값은 얘가 1이니까 1분의 1 같아야 되니까 a 값이 또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이 1이면 b 값이 2일 거고요. b 값이 2면 a 값이 1일 겁니다. 그치?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되시겠죠? 일어나 저러면 이해돼? 이해되냐고 시간아. 딴짓해서 물어본 거야. 대답했는데. 아니 내가 마지막에 화학할 때 거기로 있었잖아. 그래서 오빠가 없다고. 3. 시작해서 101번이요. 여기까지밖에 못하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위치 고기성을 얘기하고 평행하다, 일치한다, 수비이다. 자, 순서대로 그냥 써볼게요. 평행하다 a 플러스 1분의 2하고 1분의 a하고 a분의 1 a 같지 않으셔야 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 요 관계성에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안 되셔야 되고요. 그러니 요 둘의 관계성에서 계산하시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값은 1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셔야 된다.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구나 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녀석의 변화값은 a 값이 마이너스 2일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일치한다 라고 하면 똑같죠? a 플러스 1분의 2하고 1분의 a하고 a분의 1인데 이 둘의 관계성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얘 둘의 관계성이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라는 거니까 얘네들은 a 값이 1이셔야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3번에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건 x의 개수에 x의 개수를 곱하고 y의 개수에 y의 개수를 곱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3a 플러스 2가 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너희들은 47페이지까지를 풀어오셔야 되는 거고 할 게 별로 없네요. 아, 나가겠네. 숙제 잔뜩 해야 되는데 못 나갔네? 네, 아쉬워. 뭐?
공수원 다 듣잖아. 공수원 수업 이만큼 줬으니까 뭐 외우고만 놀다 오겠네. 자 끝.